불이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판타스틱 쭌쌤입니다. 오늘은 화재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그 지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뭐 자연재해나 뭐 사회적 재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했었어요. 화재 같은 경우에는 자연재해로 분류되지는 않아요. 사회적 재해로 분류가 되고요. 오늘 알아볼 거는 굉장히 내용이 많은데 엑기스만 딱딱딱 해서 쭉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크게 세 개로 나눠서 첫 번째로는 화재를 어떻게 평소에 대비할 수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불이 났을 때 화재 대처 방법과 대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불이 났을 때 화재를 진압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일 먼저 이제 화재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대비를 할 수 있는지 평소에 그런 대비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한 가지는 사전 점검에 대한 내용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 대피 훈련이 있겠죠. 비상시에 어떻게 대피할 수 있는지 대처 방법에 대한 모의 훈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 사전 점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사전 점검이라고 하면은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점검해 보는 거죠. 우리가 보통 몸의 감각이 한 5가지 정도 있다고 오감이라고 쳐. 눈이랑 보는 거, 듣는 거, 냄새 맡는 거, 맛보는 거, 촉감, 그쵸? 이렇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불이 난 거를 감지하기 위해서 그런 사전 점검을 할 때 굳이 그렇게 상대적으로 많이 필요가 없는 감각이 어떤 걸까요? 이걸 거예요. 그쵸? 맛을 보는 거는 특별히 사전 점검 내용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요. 나머지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일단은 눈으로 봐야 됩니다. 눈으로 뭘 봐요? 코드가 빠져 있는지 껴져 있는지, 그치? 선이 뭐 어디가 끊어져 있을 수도 있고, 그쵸? 아니면 뭐 전선 근처에 물이 흘려져 있다든지 이런 거를 눈으로 관찰해야 될 거고, 가스레인지나 이런 거 보면은 밸브가 있어요, 그쵸? 그럼 밸브가 제대로 잠겨 있는지 열려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눈으로 하는 거예요, 그쵸? 귀로 하는 거는 뭘까요? 뭔가 조금 타는 소리나 이상한 소리가 날 수 있어요, 그쵸? 귀로도 충분히 화재가 났다는 거를 어느 정도는 인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귀도 있을 거고요. 냄새는요, 그쵸? 뭔가 이제 평상시에 맡지 않았던 그런 약간 타는 냄새가 난다, 뭔가 타는 냄새가 나, 이러면은 불이 났다는 걸 의심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쵸? 만져보면서 알 수 있어요. 만져보는 거는 손으로 촉감으로 확인해 보는 거죠. 만지거나 두드리거나 하는 거는 많은 그런 안전 활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손으로 만져보고 두드려보고 쳐보고 해서 확인을 해보는 것도 중요한 사전 대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들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행동인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뭔가 음식을 하거나 라면을 끓인다든지 뭔가 조리를 할 때 불을 쓰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오랫동안 자리를 비우고 있으면은 까먹는다거나, 그치? 잘못해서 불이 날 수가 있어요, 그쵸? 요런 거는 여러분들이 항상 주의를 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최대한 조리를 할 때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는 거, 요걸 좀 신경을 써야 될 거고, 전선 코드를 많이 사용하는 데는 먼지가 많이 끼어 있다든지, 그치? 물이 흘려져 있지 않다든지, 당연히 눈으로도 관찰해야 되지만 평소에 그런 걸 보고 제거를 하는, 눈으로만 보면 뭐예요, 그쵸? 행동으로 제거하는 그런 습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평소에 안 쓰는 전열기구를 뽑아 놓는다든지 이런 건 다 습관이고 행동이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지금 사전 점검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봤어요. 이제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그 모의 훈련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사실 이거는 앞으로 나올 화재 대피 및 대처 방법, 진압 방법, 이거 다 통틀어서 이제 이거를 평소에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이거를 뭐 학교에서 훈련을 할 수도 있겠고요, 그쵸? 그렇게 많이 하죠. 집에서도 해볼 수는 있어요, 그쵸? 간단한 거는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너무 많은 게 머릿속에 떠오르지만 어떤 걸 알아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쵸? 뭔가 여러분들이 미리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소화기가 어디 있는지 알아보는 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소화기가 어디 있는지,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 내가 여기서 지금 우리 집에서 불이 났어, 학교에서 불이 났어. 그러면 어디로 어떻게 탈출하는 게 좋은지 탈출로를 어느 정도 봐두고 확보해 두는 게 좋아요. 그쵸? 건물에 완강기나 이런 게 있으면은 그 위치나, 그치? 아니면은 사용 방법이나 이런 거를 평소에 알아둬야겠죠?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이것도 습관이 돼야 돼요. 뭔가 불이 났을 때는 여러분들 가스를 차단하고 불을 끄고 전기를 내리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데, 사실은 당황하다 보면은 못 그럴 때가 많다는 거죠. 때문에 여러분들 그것도 평소에 훈련을 어느 정도 해야 할 수 있는, 실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재해가 일어나면은 막 이제 뿔뿔이 뭐 흩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지진이 나도 그렇고 화재가 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만약에 밖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어, 그럼 집안에서도 막 하다가 뿔뿔이 흩어졌어, 그러면은 우리 가족끼리, 아는 사람들끼리 어디에서 만날까 약속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거는 뭐 불이 났을 때가 아니라 지진 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탈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것도 평소에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일단 창문을 어쨌든 다 열어놓는 게 좋아요. 그쵸? 근처에 있다면 창문을 여는 게 좋고, 집 안에서도 조금 그래도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가 있는지 좀 생각을 해보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화장실 쪽이 조금 유리하긴 하겠죠. 전설의 화장실, 이거는 지진 대피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장소였는데, 불이 났을 때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있어요. 연기가 막 이제 만약에 어디 방에서 불이 나기 시작했어. 그러면은 연기가 금방 이제 거실이나 다른 방으로 막 이제 갈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막기 위해서 문틈을 테이프나 뭐 옷 같은 걸로 막아 놓을 수 있어요. 연기가 들어오지 않게, 밖으로 새나가지 않게. 그런 것도 평소에 조금 해두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비상 연락망 이런 것도 되어 있으면 좋겠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대피층 같은 것도 있어요. 밖으로 그냥 아예 아파트 밖으로 탈출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게 조금 힘들어. 만약에 엄청 고층에 살고 있어서 그게 힘들 것 같다면은 중간에 아파트들은 대피층이 있어요. 고층 아파트들은 그거를 미리 어느 정도 위치를 파악해 두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계단 같은 걸 이용해서 신속하게 대피층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급하다고 엘리베이터 타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많이 익히 들어서 알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금 화재 대비, 그쵸? 화재를 사전에 어떻게 대비할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으로요, 여러분들 불이 난 것 같아요. 불이 난 걸 알 수 있는 방법이 크게는 한 두 가지 정도 있어요. 하나는 화재 경보가 울린다든지 누가 이제 막 불이야 막 이렇게 외쳤을 때, 하나는 내가 실제로 눈으로 불이 난 거를 목격했을 땐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불이 난 거를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화재 경보가 울리거나 누가 불이야 그랬을 때는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제일 먼저 내 주변 사람들한테 화재가 일어났다는 걸 같이 알리는 게 중요하겠죠. 뭐 불이야 라고 같이 외친다든지, 그치? 같이 이렇게 모이게 해가지고 어떻게 대처를 할지 딱딱 역할을 정한다든지 뭔가 방법을 같이 의논을 재빠르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대피할 것인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창문으로 갈지, 현관문을 열고 나갈지, 뭐 아니면 어디 그냥 숨을지, 이거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생각해야 돼요. 그쵸? 아파트면은 뭐 1층으로 내려가서 밖으로 나갈지, 뭐 대피층을 갈지, 옥상으로 올라갈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빠른 판단과 평소에 이게 훈련이 돼 있어야지 어느 정도 될 수 있는, 실제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할 수 있는 거겠죠. 이런 게 있어요. 뭔가 이제 팁을 주자면은, 보통은 이제 손잡이, 문이 닫혀 있을 때 손잡이를 함부로 만지지 말라고 그러는데, 살짝 탁 만져봤는데 엄청 뜨거워, 따뜻해, 그러면은 웬만하면은 그 문을 억지로 열고 나가지 않는 게 좋겠죠. 왜요? 손잡이가, 불은 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손잡이가 엄청 뜨겁다면 아마도 그 문의 건너편에서는 불이 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연기가 자욱하다든지 불이 이미 활활 나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거기는 안 되겠죠. 거기 말고 다른 곳을 생각을 해봐야겠죠. 환기가 되면서 나갈 수 있는 곳이면 더 좋겠죠.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빨리 나가야겠죠. 어디로 나갈지 뭔가 판단이 섰으면은 신속하게 대피하는 게 그 다음이에요. 그쵸? 지금 어쨌든 뭐예요? 지금 상황은 화재 경보나 뿌리야뿌리야 했을 때예요. 내 눈으로, 내 감각으로 지금 불을 인지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럴 때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탈출은 해야 돼요. 거기서, 그치? 나가야 돼요. 어딘지 정확히는 모르고. 그 다음에
119에 신고를 하자. 일단은 살고 봐야 되니까 어서 탈출한 다음에 바로 신고를 하면 되겠죠. 그래야 나의 목숨과 주변 사람의 목숨을 먼저 보전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신고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어느 정도 나 이제 좀 목숨 보전 된 것 같아. 그치? 뭐 지금 집이 타고 뭐 지금 이것도 문제지만 일단 살고 봐야 되니까 그 다음에는 어떤 피해 상황이 있는지, 그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가족들이나 혹시 건물 안에 있는 사람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필요하겠죠. 여기까지가 지금 화재 경보가 울렸을 때 혹은 부리야부리야 소리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다음은 이제 내가 불을 봤다든지 인지를 했어요. 불이 어떻게 화재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 당연히 마찬가지예요. 불이야 소리 지르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알려야겠죠. 그게 제일 어쨌든 간에 중요하고,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판단을 또 해야 돼요. 또 고민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이 불을 끌 것이냐 도망칠 것이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불을 끌 정도가 되면 여러분들 아주 큰 불이 아닐 거예요. 그쵸? 스스로 불을 끌 수 있을 정도면. 작은 불 같은 경우에는 물 같은 거, 그치? 물을 이렇게 뿌려가지고 끌 수 있겠죠.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점 있죠? 기름으로 인한 불이 났을 때 물 부으면 안 되죠. 그쵸?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큰 이불이나 옷 같은 걸로 산소를 차단해야겠죠. 근데 엄청 불이 활활 타고 있는데 감당이 안 될 것 같으면은 도망쳐야겠죠. 대피해야겠죠. 그거를 순간적으로 잘 판단을 해야 되고, 근처에 소화기가 있어, 이 정도는 소화기로 내가 끌 수 있을 것 같아 하면은 소화기를 써도 괜찮다는 거죠. 작은 불인데 무조건 도망쳐 버린다고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쵸? 왜냐면 내가 충분히 꺼가지고 이 상황을 끝낼 수 있는데 거기서 도망가 버리면, 탈출해 버리면 끌 수 있는 불을 더 키워서 더 큰 화재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쵸? 이게 순간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순간의 판단은 어디서 나오느냐? 여러분 평소에 생각하고 훈련하고 하는 데서 그런 판단력들이 나오는 거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뭐 탈출하는 방법, 그쵸? 탈출을 해야겠다 하면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까 말한 것들도 있는데, 뭐 비상구로 탈출하는 방법, 건물 밖으로 탈출하는 방법, 이거는 여러분들 경량 칸막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좀 생소할 수 있는데, 불을 피할 수 있는, 불을 피한다기보다는 벽을 부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칸막인데 우리가 뭐 이렇게 뭐 망치로 막 내리치고 막 이러지 않아도 발로 세게 차거나 주먹으로 세게 치면은 뚫릴 수 있는 벽을 사용해서 탈출을 할 수도 있고요. 실내에도 보통 이렇게 방화벽 같이 불을 피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습니다. 왕관기도 있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탈출 방법 중에서 여러 번 왕관기 사용이 있는데, 요거는 그래도 한번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소방서에 이제 그런 대피 훈련 시설이 되어 있는 곳들이 있어요. 거기 가서 실제로 체험해 볼 수도 있고, 재난 체험, 안전 체험관 같은 곳에도 대부분 왕관기는 구비가 되어 있는데요. 왕관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사용 방법도 굉장히 편리하고 안전한데, 이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뭔가 생소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다가, 그치? 또 일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쵸? 왕관기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왕관기는 이제 그 벽 쪽에 지지대 고리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왕관기 고리 끈을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고리가 있어요. 고리도 막 되게 복잡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쉽게 열고 채울 수 있는 고리예요. 벽에 있는 고리에다가, 그쵸, 지지대에다 그 고리를 걸어요. 그 다음에 이게 보통은 창문 바깥쪽으로 지지대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지지대를 창문 쪽으로 열면은 줄을 던지면 줄이 밖으로 나가겠죠. 그쵸? 지지대 고리에 걸었으니까 걔를 밖으로 빼야 될 거 아니에요. 창문 밖으로. 그쵸? 그래서 걔를 밖으로 빼요. 그 다음에 왕관기 벨트를 착용을 한 다음에 천천히 내려가면 됩니다. 거기서 뭐 확 뛰어내릴 사람은 크게 없을 거예요. 무서우니까 좀 천천히 내려가겠죠? 여러분들 왕관기가 이렇게 쭉 막 밑으로 막 엄청 빨리 곤두박질 치지 않기 위한 그런 기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천천히 내려갈 거예요. 경우의 느끼기에 따라서 이렇게 빨리 내려갈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이 추락하는 거에 비하면 속도가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뭐 마음 편하게 가지고 내려오면서 손으로 벽이나 이런 데를 짚으면서 천천히 내려오는 게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서 화재가 일어났을 때 대처하고 대피하는 방법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화재를 우리가 직접 싸워서 이기는 화재 진압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화재 진압은요, 일단은 제일 간단하게 뭐 작은 불이 났을 때는 아까 그치 기름 때문에 불이 난 게 아니면은 물을 부을 수도 있고 옷이나 이불을 덮어서 산소를 차단하는 방법이 있어요. 내 몸에 불이 붙었다, 내 옷에 불이 붙었다 할 때는 여러분들 일단은 질식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손으로 코랑 입을 가려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떼굴떼굴 바닥에 구릅니다. 몸을 굴러서 불을 끄는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사람들이 일단 본능적으로 몸에 불이 붙으면 그렇게 행동을 한다고는 하는데요, 여러분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소화기가 있어서 소화기로 꺼야겠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당연히 대부분 알 거예요. 안전핀을 뽑고요, 그쵸? 그 다음에 노즐이라는 거 있죠. 노즐을 불 쪽으로 향한 다음에 손잡이를 잡으면 분말이 보통 나와요. 보통 분말 소화기니까. 분말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여러분들 그 약간 분필가루 같은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분필가루가 딱 그 표현이 정확한 것 같아요. 분필가루 같은 것들이 가득 차 있어서 그거를 불 쪽으로 뿌릴 수 있어요. 근데 바람이 불고 있다? 너무 당연한 건데, 그쵸? 바람이 내 쪽으로 불고 있는데 분말 소화기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불은 내 쪽으로 오고 가루는 전부 내 얼굴을 뒤덮어서 나는 하얀 찹쌀떡이 될 겁니다. 오케이, 되지 마시고요. 바람이 분다 그러면은 바람이 불어오는 거를 등지고 쏴야겠죠. 그래야 분말도 불 쪽으로 잘 날아가고 나도 불로부터 피해를 안 입을 거고. 소화기 사용 방법이 있어요. 이제 혼자서 사용을 못하는 그런 약간 소화전 있죠. 길다란 호스를 사용하는 소화전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사용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하나요? 일단은 그게 호스가 길기 때문에 여러분도 엉킬 수가 있어요. 엉킬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잘 풀어요. 풀어가지고 한 사람이 그 이제 노즐 있는 부분을 잡고 불 있는 쪽으로 이제 가겠죠. 풀면서. 그러면은 나머지 사람은 뭐 하나요? 그게 이제 안 꼬이게 풀어가는 거를 도와주고요. 이거를 돌려야지, 그쵸? 밸브를 돌려야지 물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돌려서 만져봐서 물이 나오는 거를 확인하고요. 물이 지금 나오겠구나, 나오는 걸 확인하고 중간에 가서 호스를 같이 잡아주면 되겠죠. 이게 소화전은 수압도 세고 그 다음에 이게 길고 누군가가 도와줘야지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것도 그렇고 처음에는 물이 갑자기 처음부터 확 터져 나오진 않아요. 물이 소화전에서 이렇게 호스를 따라서 노즐까지 나오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 밸브를 조절해서 한 사람이 물이 나오는 거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달려가서 도와줘도 괜찮다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이제 꺼도 돼, 잠가도 돼 하면은 아까 그 풀어줬던 사람이 다시 가서 잠궈서 물을 꺼주면 되겠죠. 그것까지 해서 소화전 사용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 화재에 대해서 3가지를 한번 해봤어요. 첫 번째는 화재를 대비하는 방법, 두 번째는 화재가 났을 때 대처하고 대피하는 방법, 세 번째로는 불과 싸우는, 화재를 진압하는 방법, 이렇게 해봤는데 어땠나요? 도움이 많이 됐나요? 여러분들, 재난이 없는 안전한 사회가 되기를, 그리고 혹시 재난이 예기치 못하게 일어나더라도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준비하고 대처해서 피해를 아무도 보지 않는,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면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